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12월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경제 소식이 있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첫 번째입니다. 내년 미국 증시 전망은 어느덧 2022년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봐야겠죠. 내년 S&P 500 전망. 일단은 당연하게도 어느 누구든 정답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S&P 500 지금은 3,844인데 도이치뱅크가 내년 4,500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약 20%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놀라운 거는 4,500을 가도 올해 1월 초에 나왔던 그때 고점 4,800 거기까지도 거의 10% 정도 남았다는 거, 그 부분은 조금 충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비관적인 곳도 있습니다. 바로 BNP 파리바인데 지금보다 11% 정도 더 빠질 것으로 내년에 그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증시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에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보통 증시는 또 선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반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년 중반이 지나면은 악재 해소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올라가지 않겠나, 그러한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와중에 올해 증시를 기가 막히게 지금 이렇게 빠질 것을 예측을 했던 모건 스탠리의 마이큰 월슨이라는 사람은 내년 1분기에 바닥을 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놀랄만한 매수 기회일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내년 초반을 대비해서 주식을 조금 팔아야 되나 이러한 걱정도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테슬라 소확기미 분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개인 투자자가 최근 3개월간 무려 1조 넘게 물을 태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금액을 합쳐서 올해만 개인 투자자가 테슬라를 산 금액은 무려 3조 5천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물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삼성전자가 9만 전자, 8만 전자, 7만 전자, 그리고 지금은 6만 전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쭈쭈했던 우리, 그게 바로 딱 생각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야, 삼성전자처럼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나올 것 같고, 이렇게 하락이 길게 나타나다 보면은 반등도 꽤 긴 시간이 필요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은 길고 지루하겠구나 라는 생각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사고 싶어도 혹시나 테슬라 지금 이제 매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시고, 야, 혹시나 아직까지 바닥이 아니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과 동시에 최소한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손가락을 잠그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사야 되는 이유는 주식 투자는 많이 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안 잃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IPO 소식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따상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던 소식인데 조금 더 구체화되었네요. 자, 사실 우리가 공모주를 시작한 이유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수익이죠, 수익. 그 중심에는 따상상 이러한 자극적인 단어가 우리를 조금 더 유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따상상 이게 없어지고 따따블이 생긴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더 높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더 투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따따블을 가는 주식은 거의 뭐 작전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 초반에는 조금 어지럽고 위아래 변동이 크겠지만 하루 만에 제 가격을 찾아가는 그거를 노리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따상사 이러한 단어에 현혹해서 묻지마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따상상을 없애고 상장 당일날 범위를 그냥 확 늘려버렸으니까 이러한 투기적 흐름이 딱 하루 만에 끝나고 며칠 동안 가는 그런 상황은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면서 거래량이 폭발하고, 그리고 또 좋은 가격에 사면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그 반면 혹시나 위에서 잘못 몰리면은 평생 동안 못 찾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공모주 성적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해 상장 공모주를 그냥 전부 다 청약해서 첫날 종가에 바로 다 팔았다면은 60% 확률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10개 중에 6개면은 꽤나 괜찮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포함해도 28%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올해는 그냥 통틀어서 봤을 때 공모주는 그냥 무조건 했으면 돈을 벌었다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따상한 친구는 뭐가 있나 봤더니 K옥션, UL로보틱스, 4x4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되게 없었네요. 또한 다른 친구들은 따상까지는 못 갔지만 100% 이상,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낸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토엔,
프론티어, G2파워, 세비캠, SBB테크 이러한 기업들도 100%가 넘는 수익을 보여준 바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흐름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충전료가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기차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료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러시아 전쟁 이후로 꾸준히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있고 이제는 고속 충전비가 가솔린 차량의 주유비보다 더 비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전기차를 살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고물가 시대가 몇 년은 이어지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전기차가 좀 판매가 부진하다면은 전 세계에도 그 영향이 당연히 퍼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뇌먹는 아메바 감염자 사망. 뇌먹는 아메바 감염자가 이번 열흘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감염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물론 정말 다행히도 한국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태국에서 4개월 동안 체류를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정말 안타깝게도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오늘 관련주가 상한가에 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 흐름이 길게 가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 이유는 이 아메바는 1937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겨우라고 될진 모르겠지만 381건으로 많지 않은 숫자가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감염이 매우 드문 사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 이 아메바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뇌로 가다가 그냥 전부 다 죽고 260만 명 중에 1명꼴로 걸린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380건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사망자가 나오면은 정수기 관련주 그리고 필터 관련주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살짝 오르는 그런 흐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리얼돌 통관 허용. 오랫동안 시끄러웠던 리얼돌 이제는 통관이 허용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았다면 수입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얼돌의 온열, 음성, 마사지 등 전기 제품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정성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관이 또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끝났습니다. 정말 재미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 끝났는데요. 마지막 회 시청률 26.9%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JTBC 최고 시청률인 부부의 세계 28.4%를 넘지는 못했지만 스카이캐슬 이것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이거를 뛰어넘고 시청률 2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마무리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듯 하지만 아쉽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그냥 15화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꽤나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레몽레인의 주가는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은 맥, 막보다 와인.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음주 문화가 폭음해서 즐기는 흐름으로 바뀌며 소용량, 저도수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소주인 새로 드셔보셨나요? 그 소주를 먹어보면은 야 이거는 뭔가 소주에 물 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16도밖에 안 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와인은 전부 다 큰 병 아니겠습니까? 750ml라고 하는데 하지만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거를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용량 와인이 잘 팔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크기는 750ml 이 정도 크기인데 요즘은 187에서 375ml 작은 맥주 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정도 사이즈로 미니 와인이 나오는데 그 제품이 그렇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길이 또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할 때 각자 마실 거 사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보통은 거의 대부분 맥주를 사오시는데 작은 병 와인을 사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와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트렌드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주식 양도세 가족 합산 폐지.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가족의 지분을 다 합쳐서 대주주를 따지는 게 말이 안 됐죠. 참고로 그 가족은 그냥 뭐 우리 4명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넓었었습니다. 사실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 외손자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계산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최소한 10명이 넘는 그 정도 가족 수인데 연말마다 혹시 삼성전자 얼마치 들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대주주가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게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5세 할머니가 프로게이머가 되었다는 소식.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불과 1년 전에는 컴맹이었던 대만 할머니가
게임 롤 프로게이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1회전을 탈락하는 당연히 조금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62세에서 69세 노인들이 모여서 프로게임단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팀은 대만에 있다고 하며 그리고 대만의 황진지 교수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프로게임단을 만든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게임이 뇌 사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손기술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당연히 필요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키보드도 누르고 그 모든 것들이 뇌 기능을 자극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저기 또 이 기사를 딱 보고 나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크면은 사실 우리가 다 게임 한번 해보는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노인들을 위한 게임도 정말 많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순발력이 필요한 게임이 아니라 조금은 정적이지만 그래도 뭔가 평화롭고 머리도 쓸 수 있는 그런 게임의 시장도 열리겠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또 지갑을 여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죠. 이제는 더 이상 게임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게임이 출시될 거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40이 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좋아하죠. 결국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은 50대에도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60대에도 스타크래프트 하고 나중에는 노인정 가서도 스타크래프트로 막걸리 내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음식료 날개 다는 중 농심 차트 보면은 딱 봐도 야 이거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실적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롯데즈가 오뚜기 등이 올해 매출 3조원 클럽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실적 잘 나온다는 소리겠죠. 사실 경기 침체가 와도 과자 안 먹을 거 아니죠. 라면 안 먹을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오히려 더 빛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매출 3조 클럽은 3개가 추가돼서 7개가 될 전망인데요. 과거에 4개가 있었는데 제일제당, 동원 F&B, 대상, 현대 그린푸드 이렇게 4곳이 있었고 이번에 3곳 농심, 롯데제과, 오뚜기 이렇게 추가되면 7개사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25년까지는 오리온,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음료도 매출 3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하니까 K컬처에 이은 K푸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확진자 발표 중단. 사실 이때까지 진짜로 정확한 데이터를 밝히는 건지 의심이 많았던 중국 정부의 확진자 발표.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때까지 거짓말 쳤는데 그 거짓말 치는 게 더 이상 어려워졌기 때문이겠죠. 불과 얼마 전 거의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발표한 것도 사망자 2명, 감염자 1900명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미 주요 SNS나 다른 언론에서는 사망자가 쏟아져서 장례식장이 포하다, 시체를 처리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왔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2명, 감염자 1900명 말이 안 되겠죠. 또한 대만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은 12월 한 달간 2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며 뭔가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최소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은 현재 나오고 있다는 소리겠죠. 어쨌든 중국 정부도 드디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려견 비문 식별 시대. 조금 재밌는 소식이었습니다. 강아지 비문이 뭔가 봤더니 강아지 코에 보면은 요렇게 개기름이 잘잘잘 흐르는 그런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은 살짝 갈라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지문처럼 강아지마다 조금씩 다른 그러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도 그것만 보면은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고 주인이 누구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로 강아지를 식별하는 기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수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계속 보자면은 일단 정부에 따르면 비문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꽤나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동물마다 진짜 이 비문이 다른긴 한가 봅니다. 참고로 이 기업 이름은 아이사이랩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동물병원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수의사회의 공식 입장은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어나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으며 비문이 아직까지는 학문적으로 검증을 마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만든 제도 지금까지 했던 제도를 계속 해야지 혼란이 없이 반려동물 역에 대한 정책이 깔끔하게 정착이 될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반대쪽 의견은 내장칩 있죠. 내장칩을 하는 걸 그냥 아무나한테 맡겨놓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장칩을 체내에 넣는 거는 수의사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만약에 비문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수의사 입장에서는 돈을 못 버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문인식을 반대하는 거 아니겠느냐. 결국은 돈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반대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한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강아지에 코있는 그 주름을 보고 강아지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또 수의사들의 반대는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바타 관객 수 500만 돌파. 슬금슬금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아바타의 흥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세면은 1000만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이 와중에 일반관보다는 특수광이 호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비싸지만 후회하지 않는 CG를 보기 위해서 다들 돈을 과감하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끼리 또 3D 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아, 돈 더 쓸걸. 그러니 이분들도 혹시나 보신다면은 이왕이면은 아이맥스, 돌비 이런 데 가셔서 정말 야, 이게 기술이구나, 이게 미래구나 라는 걸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갤럭시 S23 내년 2월 공개. 내년 2월쯤 갤럭시 S23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월 1일날 언팩 행사를 열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과연 이번에는 잘 팔 수 있을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